어떤 연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최민식 배우의 어떤 영화나?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역시 올드보이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긴 하죠. 그리고 예. 좀 매니악합니다만 넘버 넘버 3에, 3, 예, 네, 검사. 넘버 아, 3의 그 예. 검사 역할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최민식 씨는 뭔가 그 흥분해서 막 감정을 쏟아낼 때 연기가 남들과 확 좀 또 다른 느낌이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욕도 막, 예. 음, 욕도 섞어 나면서 그 어떤 그 역할에, 그 인물의 감정 표출을 팍 쏟아내는 때가 그렇죠. 뭔가 진짜 몰입이 확 되면서,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확 들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범죄와의 전쟁에 최익현인 배역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 예. 네, 예. 아직도 유행이 되면서, 그죠. 그 유행을 떠나서 정말로 그 당시에 어떤 속물적인 전형적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소시민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 한국의 남성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 정말 싱크로율이 엄청났죠. 예. 유일하게 올킬 하셨네요. 최민식 배우님은 저희 네 명의 DJ들을 모두 선정을 받아서 올킬 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럼 제가 이어서 한 명, 좀 의외의 인물을 좀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갸우뚱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정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로맨스의 작품, 제가 로맨스 영화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감동 깊게 본 로맨스 영화를,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거겠죠.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박해일 배우입니다. 네. 저도 고민을,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액션 영화 이렇게 좀 화력, 스케일이 좀 큰 거 좋아하는데, 예. 이분은 물론 다양한 역할을 하셨죠. 뭐, 저기, 한산에서도 맞아요. 나왔었죠. 한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활에서도 액션 연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끊임없이 어떤 멜로 쪽에서 뭐, 국가꽃 향기, 그다음 뭐, 연애의 목적, 은교, 음. 덕혜옹주, 최근에 헤어질 결심까지, 예. 예,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르에 있어서 좀 독보적이면서도, 그리고 여태까지 흥행력, 화제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상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독보적이지 않냐. 지금 이런 입지로서는 박해일 배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배우는. 그래서 저는 왠지 다른 분들이 선정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에서 저는 박해일 배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기가 어떻게 뭐랄까요? 임팩트 있게 팍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점점점 뭔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떤 인물의 그런 캐릭터들. 그래서 역할에 되게 진심이다라는 느낌은 어떤 장면에서 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박해일 배우를 선정했는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역시, 예. 네, 알겠습니다. 없는데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좀 라마님이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러진 않았, 저는 네, 오히려 네, 박해일 배우를 좋아한 거는 그분이 나이 든 역할을 한산이라든지 네, 은교라든지 네. 오히려 그런 연기에서 엄청 빛을 발해서 제가 엄청 호감이 됐거든요. 보통 맞아. 사람들은 그 박해일의 그 20대 그 깨끗하고 이렇게 좀 맞아요. 순수한 느낌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은교에서의 그 연탈 되게 연기 좋았던 것 같아서 기억이 많이 예. 남고, 한산에서는 너무 좀 기다려라 뭐 이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맞아요, 맞아요. 좀 답답하죠. 맨날 기다리라고 하객진 펼쳐놓고 기다려라 막 이 말만 너무 해서 조금 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 뭐 관객들마저 영화 자체가 약간 좀 루스하긴 했어요. 저 그랬던 음. 기억이 있는데, 근데 헤어질 결심에서 너무 그 어우, 연기가 좋고 재밌게 훌륭했죠. 봤어가지고 예. 이거 어,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베리 한 명 더 선정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마 이분 왠지 아무도 안 꼽았을 것 같은데요. 음. 저는 배우 김갑수를 꼽겠습니다. 아니 김갑수님은 주연급이라도 하기에는 네, 그렇죠. 아, 네, 일단은 그래서 들어봅시다. 네.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 중 배우로서의 흥행 파워 같은 건 좀 떨어지고, 뭐 아무래도 주연급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은 도저히 연기력으로서는 깔 수 없는 배우기 때문에, 예, 좀 고민을 하다 좀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주연을 한 영화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상을 연기한 금홍
금홍아. 금홍이었나요? 예. 금홍아 그거 예, 금홍이었나요? 배우 예. 이재현님이 맞습니다. 거기에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뭐 요즘 좀 다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망 전문 배우라는 밈이 생겨서 아. 하도 죽는 역을 많이 맞죠. 하다 보니까. 네. 김갑수 배우가 죽어야 흥행이 된다는. 예. 그쵸. 다소 이렇게 웃긴, 죽이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특별 출연해가지고 나온 지 1회에 바로 죽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웃기게 소비되기도 하지만은 애초에 연기력으로는 탁월한 배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정적인 네. 어떤 뭐 대표적 흥행작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분의 이 영화 뭐 이거는 봐야 된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김갑수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동의할 텐데요. 네. 그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름을 각인한 태백산맥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좀 오래된 그쵸. 작품인가요? 최근 작품인가요? 예, 그 오래된 오래된 작품이죠. 거죠. 예. 임권택 감독이 그 영화 소설 태백산맥을 네. 영화한 작품인데요. 음. 그 당시 주연이 안성기, 김명곤 등 되게 굵직한 배우들이었어요. 네. 그가 맡은 배역은 염상구라는 어떤 폭력적인 우익 청년 단장이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화를 보기 전에 전과 후에 사인회를 진행했는데 상영 전에 네. 특이하게 그렇게 했더라 같은 달인데 상영 전에 한 번, 상영 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영 전에는 김갑수에게 사인 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영화를 본 후에는 뭐 안성기나 김명곤을 제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앞다퉈서 그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요. 저는 솔직히 이 배우를 알게 된 건 우리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최고의 사극 1위에 뽑혔던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저거 네. 뭐죠? 왕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태조 왕건에서 궁예에 충직한 신하 종간을 열연했는데요. 그의 연기력은 왕건, 궁예, 견훤을 연기한 그 세 배우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병헌이나 뭐 김윤석, 최민식에 비해서 대중적 파급력이나 그동안 맡았던 어떤 배역의 스펙트럼이 좁다 보니까 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연기력으로서는 이 사람을 넘어설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사람을 좀 1위로 넣고 싶어요. 하지만은 뭐 말씀드렸던 어떤 흥행 파워나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3위 안에 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5위에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후보로 올렸습니다. 예. 역시 영화계 눈이 좀 촉촉하거든요. 맞아요. 무슨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영화계 몸담았던 코벨 다른 역시 색다른 의견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시선이 좋았고요. 그럼 코벨은 어떤 연기 활동하면서 사인을 좀 몇 번 정도 받았던 배우들한테 사인 요청을 좀 받았나요? 이상한 소리 배우의 사인은 자랑하고 싶다 뭐 그런 배우가. 그렇죠. 그 질문도 좋네요. 네. 제가 사인을 해준 적이 있냐는 말씀을 지금 농담을 하시고 애초에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문득이 더 좋은 걸로. 예. 글쎄요. 전 애초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사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딱히 사인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차라리 저는 그 사람 좋아하는 배우하고 사진 같은 걸 찍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선정한 분 중에 한 명만 찍으라 하면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갑수형이요. 네. 나는 갑수형하고 찍었다. 딱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기 그러면 선정된 배우를 좀 공유할 차례가 됐어요. 많이 좀 밀려 있는데 숙제가 좀 밀려 있듯이. 최민식 말고 또 어떤 배우를 선정했어요? 문제는? 근데 저는 김갑수 배우가 나올 줄 몰랐긴 했지만 저는 약간 비슷합니다. 김갑수 배우님과 함께. 김갑수 배우 하면 또 생각나는 배우가 바로 있긴 있으니까 저는 김영철 배우를 뽑았습니다. 네. 역시 태조왕건의 그 꿈에. 왜냐면 전 이분을 보면 아까도 제가 최민식 배우 말씀드리면서 뭐 압도당했다 그랬는데 제가 물론 뭐 현대극을 그렇게 많이 최근 들어서 뭐 최근이라 해봤자 근 10년, 20년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 사극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는 저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두한 그 야인시대 김두한은 빼고라도 4달러. 그런 미사하게 미모로만 유명해져 버렸지만 약간 좀 그 궁예 이후부터
여러 사극에서 물론 맡은 배역이 좀 차이가 뭐 똑같습니다. 이성계, 맞아요. 이방원. 킬방원. 그냥 킬방원이라는 거의 말을 만들어낸 정도 킬방원. 그다음에 그 세조, 그러니까 조선 왕의 세조죠. 네. 그런 것처럼 카리스마 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잘하는데 볼 때마다 약간 감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배역을 연기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연기 잘한다. 진짜 이방원이었으면 저럴 것 같다. 진짜 이성기였으면 저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하셔서 저는 좀 김영철 배우분을 일단 좀 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철 배우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병헌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에 조연에서 김래화라고 되게 유명하신 그쵸. 배우시잖아요. 알죠. 세 분이 나오신 달콤한 인생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2인자 느낌의 김래화 씨가 늦게 들어오더니 허겁지겁 나도 야 회부터 빨리 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영철 두목에게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넌 뭐하는 땡땡이야 이렇게 넌 뭐하는 자식이야 뭐 이러면서 그때 어떤 분노에 찬 눈빛과 그게 이렇게 유튜브 그것도 쇼츠로 많이 돌거든요. 그렇죠. 거의 연기 3대장이 모여서 연기를 한 장면인데 진짜 그 장면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재밌게 보고 쇼츠로 나올 때마다 보고 하는데 달콤한 인생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잖아요. 그렇죠. 목욕감을 근데 그 대사가 김영철 님의 대사인데 김영철 배우의 특유의 그 말투 가 이제 싫어지면서 그게 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와 맞먹는 저는 맞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끝에 주었어. 이게 약간 김영철 배우만 할 수 있는 해서 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진짜 조직 무서워요. 보스가 그냥 무조건 잔인하다고만 해서 조직의 보스가 아니듯이, 정말 어떤 조직의 보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압도적인 무게감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연기를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한 명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 벌써 4명씩 나왔기 때문에. 제가요? 문제기 한 명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추가를 한 명 더 하면, 이건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전 조승우 배우를. 조승우. 저도 염두를 물론 탑10 안에는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네. 저는 물론 드라마, 영화에 일단은 뭐 한잔했지만 뮤지컬까지 가면 또 다 연기를 잘하죠. 근데 제가 연기를 잘한다는 기준 중에 하나가 평상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 연기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영화죠. 전 마라톤 영화 옛날에 나왔던 추원이 다리는 백마불짜리 다리. 근데 그거를 맞아요. 좀 약간 장애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억지스럽지 않았다? 네네.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좀 연기한다는 걸 좀 약간 뛰어넘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해서 정말 이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라톤 하나만 가지고도 전 조승우 다른 작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마라톤 배우를 예를 들면서 저는 조승우 배우를 일단 조승우 배우는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이제 멜로 했을 때 조승우 배우는 또 멜로 연기가 또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눈빛 연기도 굉장히 우수에 찬 눈빛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어서 조승우 배우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기 3분, 그리고 제가 3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을 더 선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이 대중적이니까 이분부터 한번 할게요. 황정민 배우를 선정했습니다. 황정민 배우 있을까요? 나만님이. 저는 없습니다. 저 말고도 한 분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다른 대표작이 워낙 많고 다작이기도 하지만 예전 10편 찍었을 경우에 실망하는 영화는 한두 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편 될까 말까? 거의 그래도 다 재밌고 연기도 좋고 몰입이 되고 저는 멜로에 또 집중을 하자면 너는 내 운명으로 일단 급부상 하셨고
네. 뭐 핀라이트로 조명 받았고 다. 그다음에 행복이란 영화도 있고 뭐 남자가 사랑할 때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이런 쪽의 연기도 탄탄하시면서 악역이면 악역, 뭐 선역이면 선역, 그리고 뭐 종교인 모습도 수리남에서 보여줬고 그 항상 연기마다 밈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몰입감과 큰 감동도 주는데 그 악역 했을 때 그 달콤한 인생에서의 악역도 불과 한 10분인가의 연기로 조연상 후보에 막 오를 정도로 임팩트 있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황정민 배우를 뽑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제 기준에서. 예. 배우를 선정했는데 라마님은 황정민 네. 배우 선정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 선정 이유를 네. 말해주세요. 저도 황정민 배우를 되게 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차가움과 뜨거움을 둘 다 가졌다.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차가운 연기 뭐 어떤 하면은 어떤 배우 기억이 나요? 일단은 서울의 봄이요. 서울의 봄. 네. 했죠. 네. 전두광. 사생결단. 네. 전두광 사생결단. 네. 뜨거운 뭐 너는 내 운명이나 뭐 그런 거. 국제시장도 좀 특이하게 보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황정민 배우를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한국적인 정서를 엄청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면은 한국의 경찰, 한국의 아저씨, 한국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한국의 뭐 시골 청년 뭐 이런 느낌을 너무 한국인 정서를 잘 살리고 게다가 또 악역 역할까지 잘해버리니까 너무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요. 이런 배우들이 연기력 출중하신 분의 얼굴 톤이 있어요. 근데 황정민 배우랑 최민식 배우나 하정우 씨도 이렇게 좀 그런 톤을 좀 연기 잘 출중하신 그 톤을 좀 가지고 있는 좀 살짝 거치면서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하얀 그런 피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의 그 연기력으로 진짜 연기 잘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 느낌이 오는 얼굴 톤을 가지신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벌써 라마님의 탑 5는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문제기 지금 3명 했으니까 문제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코벨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뭐 저는 일단 이게 좀 이 배우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방금 라마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뭐 황정민 배우를 말할 때 차갑고 뜨거운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똑같은 이유에서 한석규 배우를 뽑았어요. 한석규 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악역이 어느 작품에서 맨 처음 한석규 배우가 악역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악역으로 나왔을 때 되게 너무 그 선한 이때까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너무 달랐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초반에 말했던 건 좀 악역을 잘하면 연기를 잘하는 거라는 건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선역을 주로 하셨다가 이제 악역을 뭐 드라마에서도 되게 그 말도 조곤조곤 하면서 인자하고 안경도 쓰고 좀 그러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악역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신다. 근데 그 악역이 또 그냥 단순히 그냥 연기력을 이제 넘어서 약간 실생활에도 약간 이런 양아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도 연기를 잘 하셔서, 뭔가 그 파바로티인가요? 그 이재훈 배우가 나왔던, 거기서, 했던 좀 욕을 막 찰지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보면 연기를, 되게 실생활에서 카메라가 꺼지면 이렇게 욕을 진짜 할 것 같다. 막 그렇죠. 이렇게 했던 정도로 잘하고. 명대사도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그렇죠. 영화 근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교도소를 배경으로 했던 프리즌이었나? 프리즌. 그거고 이제 최근에 가장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민식 배우 때 말씀드렸던 천문에서 영화 욕하는 세종 세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쵸. 세종의 역할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였죠. 뿌리 깊은 나무. 근데 천문에서도 욕을 하는데, 영모다! 하고 외치는 그런 부분이나, 약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하던 거고, 천문에서도
실제로 그럴 때 역사적으로도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이. 근데 대신들한테 개 땡땡이야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최민식 배우처럼 약간 좀 소리 지르고 광기에 어린 모습의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예. 그런 모습도 보면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를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한없이 착한 역할은 정말 착한 사람 같고 악당은 정말 악당 같고 예.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석규 배우님을 뽑았습니다. 저도 한석규 배우가 제 5번째 픽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제가 멜로 연기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그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한석규, 진짜 말씀하셨던데. 뭐 그리고 모든 영화에 약간의 로맨스가 좀 자연스레 섞여 있어요. 한석규 배우. 옛날에는 많이, 요새는 조금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악역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타락한 부패한 형사 역할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구타의발자들에서도 굉장히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쾌한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불쾌한 연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 이제 좀 선을 좀 달리하기 시작하면서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석규 배우 저는 절대 이렇게 옛날에 거의 원톱이었잖아요. 우리 쉬리 할 때만이라도. 근데 지금은 그전만큼의 어떤 활동력은 아니지만 연기력에서 한석규 배우를 빼놓을 순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한석규 배우를 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명 남았죠. 코벨 한 명 남았죠. 그리고 문집도 네. 한 명 남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코벨 마지막 한 명은 누굽니까? 저는 한석규를 요즘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좀 적어서 좀 논외로 좀 떠올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정말 말씀하신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의 그 연기는, 절절한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죠. 그럼요. 예, 정말 좀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쉬리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쉬리가 곧 재개봉할 계획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역시 영화파는 달라요. 영화계를 아직 찾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석규는 아마 충분히 제가 지금 후보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탑5 안에 들 정도의 우열을 가릴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꼽은 사람을 말씀드리자면